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주차 저희 AI 교육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특히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귀찮아서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치 같이 하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먼저 앞으로 발을 쭉 뻗고 다 같이 이번에 위로 그리고 옆으로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이제부터는 알아서 한 1분간 스트레치를 하고 앞으로 4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스트레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스트레치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여건상 이번엔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집합 교육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더 많은 것을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저를 다시 한번 소개시키려면 저는 이번에 주 강사를 맡고 있는 이정규라고 합니다. 현재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멀리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밤 8시예요. 그래서 12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고 미국의 코네티컷이라는 곳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래서 잠시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이번 주에 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략의 이번 DSA, Data Science Ambassador CS in Korea 2020의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1주차에서는 우리가 저를 비롯한 스텝 TA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해 보았고 그때 영어로 수업을 했고 그런 다음에 파이썬을 설치 그리고 파이참이 뭐라고 그랬죠?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툴, IDE라고 하는 툴을 설치해서 우리가 처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Hello World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파이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했고 그래서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시작하진 않고 뒷부분에 이제 세 번째 3교시, 4교시 시간대 지난번에 못했던 거를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지난번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이번 교육에서는 과연 머신러닝이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데 AI가 무엇인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원래 이번 교육의 목적은 영어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다 교육을 준비했고 지난번에도 반은 영어로 강의를 했고 반은 한국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취합한 결과 모든 강의를 다 영어로 아니면 모든 강의를 다 한국말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영어를 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국말로 부연 설명을 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3교시, 4교시 때 프로그래밍, 코딩을 주로 할 때는 이때는 영어를 하는데 이제 간단한 설명은 영어로 하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한국말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을 좀 섞어서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이 수학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영어라는 언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영어로 교육을 할 때가 더 이해하기가 쉽고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서베이를 했을 거예요. 그 설문조사. 그래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정도의 학생이 윈도우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준비한 컴퓨터 환경을 싹 바꾸긴 어렵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으면 맥을 기준으로서 하는데, 하다가 어떤 커맨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터미널이라든지 커맨드를 직접 사용하는 곳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럴 때는 제가 윈도우스를 보여주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여러분들 그 줌 창에 있는 그 대화창을 이용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 TA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지난주처럼 내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는 온라인으로 그 TA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참석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닫고 메인 오늘 교육 화면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화면을 쉐어를 하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저한테 썸스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면 썸스업을 주시면은, 엄지척을 주시면,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everyone. S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he machine learning. I think that you heard about the machine learning before, or in Korean it's called 기계학습.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머신 러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s the outline of the lecture for the machine learning. So first we are going to see what is machine learning, and we will see some examples of the machine learning application. Then I will introduce a very brief history of machine learning. Then I think that this par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today's lecture. So let's see, where is the pen? Yes. The machine learning process and the 3 types of the machine learning. Then I'm going to mix up the Korean and English when I explain this part, because it's totally different, the name of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You don't have to be scared or ignore, even though I'm going to explain the machine learning in English. So actually the machine learning, those who develop the machine learning are human beings like us. So it's not really new creative idea. Actually, it's based on our experience. So I'm going to explain in both English and Korean. So if I think that I'm going to find a better way for you to understand what is machine learning. Okay, so what is the machine learning? So here's the guy, Herbert Simon.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oo much who he is. He's the psychologist, and also he is computational programmer. So he thought about what is learning. So what is learning? So it's a kind of a process by which
with such a process, a system, improve the performance from the experience. Why don't you think about your? I'm not sure whether you guys can remember what the thing when you were the 3 years old or 4 years old. Definitely, I cannot remember my 3 years old or the 4 years old age, what I was doing, but probably my mom said this is the apple, so you can eat. So 아가야 이거 먹을 거니까 이거 사과다 하고 얘기하고 엄마가 아니면 sometimes this is not something to eat, so you should not eat. This is a garbage, trash. So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 지지야, 됐지 하고선 먹지 말라고 그러고. So it's a repeated. So sometimes when I heard this one, then my mom said it's dangerous. You should not hold this. So then eventually, when I see something sharp thing and one knife thing, so we understand that this is a dangerous thing. So how do we know that? That is kind of the process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Then we want improved such a performance. So for example, 99% we know that this kind of thing is dangerous. It's a seizure or the knife. But the one time if I miss, then I eat this. Then what happened? It will be dangerous. So even human being, we'd like to improve the performance to process something. Then from what? The experience. So that is the kind of learning, or in Korean is 학습. 우리가 학습한다는 거는 경험에서부터 뭔가를 알아나가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점점 더 improve가 돼야 되겠죠. 배려해주는 게. 이게 바로 학습이고 배우는 거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거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This is the learning. Then what is the machine learning? Then it's ju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arning and the machine learning is the machine is learn something. So this guy, the Tom Mitchell, is very famous in the machine learning. Even I learned the machine learning 25, 30 years ago with the textbook authored by this guy, Tom Mitchell. So still one of the most popular, the machine learning, the scholar and professor, he defined. So this is very important. Before we start to know about the machine learning, so about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거나 그 공부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research라고 그러죠. When you are doing research, 예를 들어서 과학을 연구하고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고 그리고 astronomy, 천문학을 연구하고 when you learn or study research, then the first thing is that you should define what is the problem. So what is the wrong thing or can I improve something? So if you find something problem, then next thing is you are going to improve or address such a proble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를 딱 찾아내고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problem definition. You are going to define the problem. Once you define the problem, what is the next thing? So anyone who knows once you define the problem, what is the next thing? What can you do? What is the next one? You can use the chat box. If you know the answer, you can answer the Korean. It's totally fine. 문제를 찾아내면 다음은 뭐겠죠? 가설을 세우고. Yeah, it's a defining problem is very similar as the hypothesis. You can find the hypothesis. It's a format. 그러니까 아주 문제를 찾아내는 건 액션이고 가설을 세우는 거는 우리가 포멀하게 어떤 문제를 define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박정현 군이 얘기했듯이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You are going to find the solution. If you can find the solution, that's it. So that is the research. The research is basically find the problem, then solve the problem.
However, there are the many other steps like the evaluation or the something, the collecting the data analysis. But first, if you can find the problem, most of the such a problem, the from your the what curiosity or the sometimes the research, and then the solving the problem is not given the ability. You need to study and you need to learn from the other in science class from your teacher. 그래서 머신 러닝도 마찬가지. Tom Mitchell defined what is a machine learning problem. So he defined such a machine learning problem as the three things. One is improve performance. It's a solution. So when you solve the problem, then eventually you improve the performance. Then for what? So that is the task. Then this performance will be based on the experience E. So it's a combination of the performance P and task T and experience E, PTE. It's the machine learning. It's kind of the process to find these three. So if you with this idea, so we are going to see what is the different from the computer programming. What is the machine learning program? That is different from the computer program. So in the computer program, I know that many of you are very new or beginner, less than 1 year experience on computer programming, but you already start the last week with the Hello World, very, very basic, the computer programming. So what is the computer programming? Always computer has input and output. That is true. Think about do you remember last time what is this? Do you remember? Computer, yes, very nice. Seoul, Jian, Minsu, thanks so much for the answer. This is our computer. Basically, anything inside the computer, really anything, all of the thing is the input or output device, I/O. So, for example, CPU has the input. It's the data. We learned the last time the binary is the machine language is the input. Then CPU process that, return the output. That output will be stored at the memory. Do you remember that? So that is the input and output device. What about the memory? Memory is also definitely input is the main storage, input and output device. Actually, so your mouse and your screen and your anything. So even this one, anything, everything inside the computer is the input and output device. So computer itself is the input and output, the electronic device. Inside, definitely, it process. So what is the input of a computer program? It's the data. We should have the data. Something user input last time. Do you remember we create the first program is a hello world, then followed by we have used the input command in Python. So using this input, so we can wait. We can wait for the user input type, the grade or name, then output is display. So then what can do such an input and output is a program. So basically the 컴퓨터는 이렇게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omething output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what is the difference in machine learning program? Actually, machine learning program definitely deal with the data. When we are saying that this data,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data. Text data and number and the alphabet. And what else? Anyone can give us some example of such a different data type you can imagine? Please. So you can type on your chat box or if you know what kind of data
we have? What kind of data? String, number, object. Very nice. And also list. Oh, it's too much specific. So you are so genius, but not yet. Just in general. Thank you. 사진, very nice. 민재 군이 얘기했듯이 사진 있죠. 사진도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And what else? 현진 군이 얘기했듯이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가 동영상, 비디오 데이터, very nice. the 두이현. So what else? SNS conversation. That's the new data type nowadays. Very nice. And also audio. So like the music and such a thing. So we have really many different types of data. Okay. Then we are going to use such a output of the computer program as the input. Okay. To create the what? So we are saying the program, but it's called the model. It's called the model. So machine learning program actually produce something, another program that can be used for sometimes the judging, sometimes the do better life, and it's called the model. Okay, standard to decide.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미지, so 이미지 classification, 이미지 분류를 하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를 들면 팀장님처럼 못생긴 사람 얼굴, 저처럼 잘생긴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하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때 아웃풋은 뭐가 되냐? 그거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우리가 영어로는 model이라고 하는 뭐 패션 모델 이런 것처럼 model. Actually it's a similar meaning. So when we are saying the fashion model, so it's kind of standard body. It's not the handsome, or it's not the beautiful face. It's the fashion model is the standard body to show the clothes, so such a merchandising. Similarly, the program model means it's a standard to judge whether this guy is the ugly or this guy is the handsome, to decide.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모델, 기준이 되는 게 만들어내는 게 머신러닝의 목표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시면,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공부한다는 건 전혀 새로운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머신러닝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So here is the example. It's a really classical example of the machine learning. So question. So this is the handwriting, from 0 to actually the 9. So where is the starting number 2 and ending number 2? So let's go over. So is this the number 2? Probably not, right? So what about this one? Is it number 2? No. Yeah. What about this one? Probably not. And this one? Yes, it's pretty much is number 2. But what about this? Very hard to say the number 2, but might be, yes. And what about this? It's a really terrible writing, yes? Sometimes no. And this one is clear. And what about this? Yes, it maybe looks like the 3, like this. So it's not very clear which one is sometimes number 2, which one is number 3. So from the machine learning point of view, machine learning, the Tom Mitchell defined the P, performance, the task, T, and do you remember the last one? PT, E, yes, experience.
So here, so what is a P? What is the performance? P is whether, okay, P is the recognizing specific number 0, number 1, number 2. And then what is a task? What is a task here? Specific task is number 2. So we are going to solve that problem, number 2, finding the number 2. Based on what? Experience. Experience means here, so this one is a 0. Somebody said, this one is a 0. This one is a 0. This one is 1. 1, 1, 1, 1, 1, 2, 2, 2. And this is 9, this is 9, and this is 9. This is a true. I wrote this one. So this is a, whether or not it looks like the 1 or 2, but this is a true. So this is an experience. So using this experience, we are going to solve the problem that is number 2, finding number 2, then improve the performance. Okay, identify the number, overall improve the performance. So this is a machine learning task. Then problem is how to improve. So 결국 문제는 이 문제를 define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Before we start, we will see some example of the machine learning application. So here is the one example. This is a autonomous car. Eventually, we are going to use. So let me introduce. I direct to introduce later. So actually, this is the autonomous car. So I think the last week, the week 4, 4주차에서 우리가 이거를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Then I think that when we have a chance to get together, that we are going to put the program, machine learning program, that can identify the stop sign or traffic sign using camera, then it can be operated automatically. For example, if there is a stop sign, it will be stopped automatically, and the moving forward, the later, then the lane detection and so on. So this is an autonomous car that we are going to use. So machine learning used a lot in such an autonomous car. Google spend a lot of money. Tesla definitely invest a lot. So Tesla actually put the software already in the car, but because of the limitation in the regulation policy and the law, they cannot use. But if you hold the steering wheel, then you guys can actually use the autonomous mode. Because of that, if you go to Amazon, there's a fake hand. So you can put the fake hand on the steering wheel, then it can be autonomous the car, the mode. So it can actually drive by your own. So this is the autonomous car. So autonomous car use a lot of such a machine learning from the battery management. Definitely there are a lot of sensors like this is the LiDAR. LiD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nsor used in the autonomous car, but this one is really expensive one. And it can measure the distance and the other obstacle and the other car. And also this car can communicate with the other car, and it's a sensor networks, the sensor system, and also the tire pressure with the sensor information. And also it has definitely the central computer inside. All of this is a machine learning application. So this is a typical example. Then in this project, we are going to borrow such an idea to the project is the autonomous car project we will do.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machine learning. So in this, the images, this is a panorama image. Then what can you see in this? Really a lot of things inside. It's just one photo, but you can see there is a car. This is another car, different types, different color, different models car. And there are 3 over here, and this is the entrance. This is the motorbicycle covered by the sheet.
and this is a street, and so there are a lot of information. So can we label the such the information automatically? Manual, it takes a really long time. So automatically label. So these are the example of this such output. Okay. So this is how can we do that? Using machine learning, specifically for the better performance, the deep learning. You heard about the deep learning. So deep learning technique can be used. So I'm going to introduce very briefly in this the DSACS about the deep learning also. Okay, so then before we start, we'd better know about the history of the machine learning. So here is the various. It takes, I think, several hours. Even several hours are not enough to introduce such a history. But this is a very short version of the history about the machine learning. So even before the 1950, we had the machine learning. However, for example, there's a guy, the Alan Turing. Anyone who heard about the Alan Turing? Alan Turing? Yes, there are. So if not, though, why don't you search the Google or the neighbor? Okay, then Alan Turing. So spelling is Alan, A-L-A-N, Turing. So he is called the father of modern computer science. The reason is that, yes, he broke the enigma during the World War II. Very nice, very, it's just one sentence, but clearly explained about the Alan Turing. So Alan Turing is a definitely genius guy in the England. So during the World War II, so everybody know about the World War II. So 한국말로 할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연합군이랑 독일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상대방이 어디다 폭격을 할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디코드가 돼 있겠죠. 인코드가 돼 있겠죠. 그럼 디코드를 해야겠죠. 암호화돼 있으니까 암호를 푸는 게. 근데 에브리데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 옛날에 어떻게 풀었냐면 이 사람들이 수학자들을 모아서 패런을 잘 눈으로 딱 보면 뭔가 암호 코드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니어스 가이드를 모아서 빨리빨리 그 데일리 암호 코드를 찾아내는 걸로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이 Alan Turing actually used computer system to decode the encrypted message. So that is the reason that we called him as the father of computer science. Unfortunately, he was suicide, but almost killed by the England government because he was the gay. So because of that, the England government after World War II, the government attacked the blame the Alan Turing as the gay, but so he is still the one of the most famous mathematician as well as a computer scientist. Because of that, the name after his work, we award the Turing Award to the paper who published a person who published a very famous paper. Then we give the award, the Turing Award. Every year 그 Turing Award라는 상을 줘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kind of the Fields Medal in Mathematics. 수학에서는 Fields Medal이라고 들어봤죠. 40살 되기 전에 아주 그 똑똑한 mathematician, 수학자에게 주는 상, 아니면 노벨 프라이즈처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 튜링 어워드. 이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however, the nam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me first time in 1954 during the workshop. It's 그때 처음에 이 John McCarthy, I think the professor name is John McCarthy. John McCarthy used the name of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은 처음 그 존 맥카티라는 프로페서의 교수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때 생각하는 AI란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상상력이 들어간 그러한 AI를 말하는 거였어요. 뭔가 can we make the system like the human being? It's just 1950 or 1960. So such a robot that similar, it's a humanoid robot like that. 이때는 그냥 약간 그 드림, 이 상상력이 들어간 그런 AI를 얘기하다가 actually the machine learning, the such a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developed a lot at this time, 1960, 1970, because the 여러분들 냉전이라고 들어봤어요? 냉전, Cold War. What is a Cold War? 냉전, Cold War. Cold War가 뭐죠? 소비에트 유니언, 미국이랑 대립한 거. Very nice. So Cold War means it's not real hot war. Hot war means 진짜 총을 쏘는 거야. 막 캐논도 쏘고 그래서 불도 나고 그래서 하는 게 hot war, real war. But Cold War means you are not fighting really. Instead, 굉장히 텐션이 높아져요. Tension means 긴장감. Between what? Soviet Union and the US, mostly US, right? So they competed each other. For example, what is the name of first artificial satellite? Artificial satellite? 스푸트닉. 그쵸? 아, 이거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스푸트니크가 처음 어디서? 소비에트 유니언.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막 그 US government, John F. Kennedy, let's go to the universe,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도 마찬가지. So because of the Cold War, the government, each government, the Soviet Union and the US government, they put a lot of money, give a lot of money to the research and the study. So it has been improved a lot. However, after that, without the Cold War was little bit the decrease. So tension is down. 그래서 돈을 덜 받게 돼요. 참 이건 기쁜 일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돈이 없으면 연구를 못 하고 이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를 AI winter. So we call the AI winter라고 해요. 그래서 AI가 AI 겨울이 돼가지고 별로 발전이 없었어요. 실제적인. 그러다가 하지만 이때도 많은 연구들을 사람들이 해요. 돈 없이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나오기 시작한 게 딥러닝의 아이디어가 이때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딥러닝은 새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 나왔다기보다는 옛날에 아이디어는 basic idea was proposed during this time, 1980, 1990, during the AI winter. 그러다가 다시, for example, when I was a PhD student at this time, even the supervisor, 제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도 야, 그땐 딥러닝이라고 안 그러고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 쓰지 마라.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별로 뭐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 딴 걸 썼어요. 제 연구할 때.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다가 but after 2000 it's a game change. Game change what? What happened during this time? The 2000, 21st century. What is the difference here and here? Deep learning appeared. Why deep learning appeared? Think about why deep learning was in winter this time, but this time deep learning is going up. TensorFlow is I'm going to introduce later. Computer science, very nice. So who said that? 민기 and 동현, new method to the. 일단 이때 컴퓨터 사용이 좋아졌어요. So 1990, we had many people had
a personal computer, but still not enough. But after 21st century, we got the better the specification of the computer. Also, easy to collect the data. Yes, the Sawyer mentioned very important thing, data. Google actually started their business the 1994 or 5. I cannot remember exact year, but this time. So Google was very small, the company, but the Google collect more and more data. So sometimes we call it's a big data. They have data. So it is true. 생각해봐요. 앞서서 생각했듯이 머신러닝은 어떤 experience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experience가 컴퓨터에서 뭘까요? 데이터.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데이터셋, big size 데이터셋, we can do more. So 이때부터 빅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컴퓨터 사양도 좋아지고 예전에는 잘 안 돌았던 알고리즘들이 잘 돌기 시작해서 이때 딥러닝,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꽃이죠. Everything is any research use such a deep learning. So we are going to see what is the deep learning eventually in this camp, and then we are going to utilize that.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되냐? 이거는 딱 이렇게 팔로우하라는 건 아니에요. In general.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problem definition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리서치, 여러분들 중에서도 리서치 아니면 연구 아니면 학교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뭘 할지를 생각했는데 그럼 뭘 할까? 거기서부터 막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라이프에서부터 엄마가, 아빠나 sister, brother, then 실생활에서 real life에서 problem을 찾는 거예요. problem이 없으면 고칠 것도 없죠. perfect 하니까. problem을 찾고 그 다음에 그 problem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션 해야죠. 우리는 데이터를 이용하니까. 바이올로지면 실험을 할 거고 애스트로노미는 만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볼 테고 문제에 따라서 데이터는 다르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를 해결하니까 데이터 컬렉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할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공부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발리에이션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게 not enough면 나는 I want 90% accuracy at least. If below that, you need to go back. Sometimes the problem, sometimes the data collection, sometimes the data processing, and so on. And going on until you satisfy. That is the machine learning process. So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lecture. There are 3 types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example,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이렇게 머신러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 머신러닝 배우고 싶어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스텝을 프로세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실 거다. 이건 독약이 아니다라고 배우는 과정이 그 머릿속에 어떻게 이 뉴런이나 이 생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여러 번 혼나고 떼찌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벤츄얼리는 이게 먹는 드링크구나. 나중에는 이걸 먹으면 살도 찌고 그런데 알아나가는 과정. 이게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알고리즘이 어떻게 도는가. 그래서 3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first one is the supervised learning, second is unsupervised learning, third one is reinforcement learning. 뭐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한 그 대학원 과정으로도 한 1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supervised learning은 한국말로는 지도학습, 지도한다고 할 때 supervised. unsupervised learning은 비지도학습, 지도하지 않는 거. reinforcement learning은 강화학습.
그래서 먼저 supervised learning.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3살 때 엄마한테서 이게 먹는 거다라고 배우려면은 어떻게 배웠겠어요? 이거는 먹는 거, 이거는 지지,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거는 먹는 거, 이렇게 계속 something에 대해서 다 엄마가 꼬치꼬치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생긴 건 먹게 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스윗한 띵은 먹고 얘는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supervised learning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supervise, 지도를 해줬잖아요. 요건 먹는 거, 요건 안 먹는 거, 요건 먹는 거, 요건 먹는 거, 요건 안 먹는 거. 그럼 eventually in your mind you have the model for something to eat, model for something not to eat. This is called the 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need what? Data with label. Label means true. So 엄마가 얘기할 때 이건 먹는 거, 먹는 거란 얘기는 ground truth예요. 진리예요. 엄마가 얘기하는 건 항상 진리예요. 엄마 말을 거역할 필요 없고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하면 손해는 안 나요. 진리, ground truth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거.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먹는 거는 어떤 거라는 정의, 컨셉, 모델이 생기게 되는 게 supervised learning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런 그 정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가장 핵심은 frequency라고 그래요. frequency. frequency가 뭘까요? 쓰기가 힘든데 frequency. 빈도.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거는 먹는 거 했는데도 던져버리고 먹는 거에도 던져버리다가 계속 반복이 되면 리핏 되면 그게 여러분들의 knowledge, 컨셉으로 쌓이게 돼서 그 바로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problem is how to capture, collect such a frequency. 그게 supervised learning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 딥 러닝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으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알파고도 그런 것들을 좀 써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아주 잘 두는 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컨셉.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킵할 수 있나? 그거를 변수, variable이라든지 아니면 weight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은 here. 제가 간단한 문제를 내볼게요. 제가 여기다 닷을 그릴게요. 닷을 6개를 그렸어요. How many groups can you find in this box? How many groups? 2. How do you know that?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았어도 아니면 학습을 거치지 않았어도 엄마가 야 여기 2개 있어 2개 있어라고 얘기를 안 했어도 everybody knows there are 2 groups. How do you know that? 이거를 바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스트리가 있다. 저 이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시환군. 이거 스트리로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농담이고요. 이 2개를 보일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There's a pattern between 2 groups.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distance. 윤재군이 아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내재적으로 implicitly, 내재적으로 얘랑 얘는 가깝다, similar하다는 왜 similar? location, distance가 가까우니까 similar하다는 잠재적인 그런 knowledge가 있는 거예요. 패런이라고도 할 수 있고 knowledge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생각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다른 그룹으로 생각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2 그룹. 여기다 그룹 1, 그룹 1, 그룹 1, 그룹 2 이렇게 레이블을 안 해줘도 누가 지도를 안 해줘도 우리가 2개의 그룹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그걸 unsupervised learning. Sometimes it's called clustering or grouping. Cluster means it's a group. 그게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 세 번째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잘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그래서 강아지라고 그러면 상을 줘요. 그럼 계속 그 다음에 강아지라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요거는 강아지냐 고양이냐. 강아지라고 그러면 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널티. 그리고 고양이라고 그러면 상을 주는 거예요. 점수를 더 준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그러면 eventually in your mind this will be dog. this is the 강아지가 되고 이거는 고양이란 컨셉이 잡히게 되겠죠. 여기서 어떤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보다는 이게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잘하면 리워드. 그거의 핵심이 되는 게 이런 게임 같은 거. 게임에서 여기다 내가 바둑알을 뒀을 때 리워드가 가장 큰 곳을 찾는 거예요. 가장 큰 곳을. 리워드가. 보상이 가장 큰 거.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계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알파고도. 그러한 학습 방법을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 이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데가 게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또 뭐 있죠? 스타크래프트는 뭐 팀장님 세대고 애들은 모를 테고. 리그 오브 레전드 있고 또 무슨 게임이죠? 뭐 하여튼 그런 슈팅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에 이 얘네 회사들이 이거를 이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 게임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학습 방법 이걸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테스트할 수 있는 엄마가 이건 먹을 거 이건 먹지 않을 거 지지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보상이라기보단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 잔소리가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학습. 테스트는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어. 그러면 머릿속에 먹을 것과 못 먹을 거에 이 난리지가 생겼으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엄마가 딱 갖다 주고 야 이거 먹을 거니 안 먹을 거니 해서 맞추면 된 거고 못 맞추면 다시 학습을 해야죠. 가서 계속. 그게 트레이닝과 테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알고리즘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이거보다 더 많은 학습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본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학습, 지도 학습에 속합니다. Which means it's based on the training. 오케이? unsupervised learning은 unlabeled data. 데이터에 뭔가 이건 1, 이건 2 이런 거 안 줘요. 그냥 데이터 자체를 갖고 우리가 understand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룹이 몇 개? 뭐 하나, 둘, 세 개라고 어느 누구가 봐도 알 수 있는. 네 개라고 그러네 또. 네 개인가? 수도 있어요. 네 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리서치 퀘션이에요. 이 unsupervised learning을 하다 보면 도대체 그러면 optimal number of cluster, 그룹이 몇 개인가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개라는 분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앞으로 들으실 일이 있을 거예요. K-means라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은 에이전트란 놈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잘 되면 리워드, 안 되면 페널티를 줘서 가장 리워드를 많이 maximize the reward. 그게 목표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게임 같은 데 많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아시나요? 슈퍼마리오. 옛날 거죠. 슈퍼마리오가 이제 AI로 돌린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돌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장 점수를 많이 내는 방법을 지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서 게임을 혼자 실행하는. 이게 그 학부 과정에 대학교의 학부 과정에 한 학기 프로젝트 정도로 사용됐던. 지금은 무슨 이제 슈팅 게임 같은 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거 이런 데 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교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